네, 칠판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전 강의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왔던 그 전자상거래 마케팅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 몰링 소비라고 하는 아까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몰링 소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몰링 소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줄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링 소비. 몰링 소비는 사고 싶은 물건만 사러 가는 그 쇼핑의 차원을 넘어서 초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다양한 생활을 즐기는 행위를 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사고자 하는 그 제품 자체만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쇼핑의 차원을 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초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다양한 생활을 즐기는 행위. 여기 다시 말하면 몰링은 쇼핑만 아니라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죠. 여기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죠. 이런 초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다양한 생활을 즐기는 행위.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다양한 생활을 즐기는 행위를 우리가 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우리가 쇼핑몰에 몰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를 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쇼핑만을 위해 쇼핑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쇼핑도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뭐 이래서 패밀리 레스토랑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봤을 겁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게임도 하고요. 그 게임 코너에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죠, 그죠?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도 보고요. 또 문화 체험도 하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합니다. 문화 체험. 그런 다양한 문화 체험까지 이런 것을 전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성과 즐거움. 여기에는 뭐가 따라요? 편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몰링은요. 그 다음에 감각적 체험. 자기가 직접 감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몰링을 주로 하는 그 사람들이 몰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영어로 쓴다면 몰고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새로운 부류가 생겨날 정도로 그 형태가 발전됐는데요. 몰고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몰렛이라고 이제 또 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것을 몰렛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몰렛. 그래서 몰렛. 이건 이제
G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몰래서 이제 10대하고 20대 남자가 미로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는 몰에서 생지처럼 이제 이것을 저것을 다닌다. 그래서 이것을 10대, 20대 부류, 10대, 20대 부류가 생지처럼 그 미로처럼 얽혀져 있는 그 몰에서 이렇게 다닌다. 그래서 그 10대, 20대의 몰고들을 몰렛이라고 불러옵니다. 그다음에 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몰리. 이 몰리는 젊은 여성들로서 쇼핑과 함께 몰 안에 있는 영화관과 카페, 이벤트 등을 이용하는 부류입니다. 여기 이제 여성이죠. 여성들이 하는데 이 안에는 이제 쇼핑, 영화관, 카페, 쇼핑도 있고요, 영화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임의용 시설도 있고요. 이렇게 이용한 것을 몰리라고 얘기하고요. 또 몰워커라고 있습니다. 몰워커는 말 그대로 이것저것을 둘러보는 것을 운동 삼는 거죠. 실제적인 물건의 구입보다는 이쪽 저쪽으로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아이쇼핑이라고 하는데 그 뭐 아이쇼핑이라는 말은 뭐 영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쇼핑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이것저것을 보는 사람들의 분류를 몰워커, 걸어 다니면서 그냥 온다 해서 몰워커라고 운동 삼아 다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운동 삼아서 달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참고로 우리 복합 쇼핑몰은 우리나라의 용산에 가시면요, 아이파크몰이 약 85,000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용산에 아이파크몰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85,000평이니까 상당히 크죠, 그죠? 85,000평인데 이 안에는요, 3개의 백화점, 그리고 할인점, 그다음에 전자전문점 1개, 영화관이 13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드샵이라든지, 그다음에 명품 편집 매장, 그리고 우리 동양이나 이제 우리 서양 식당, 그다음에 스타의 거리, 뭐 KTX 1호선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호남선, 경부선 이런 열차들하고도 KTX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최대의 그 e스포츠 스타디움, 그다음에 예식장, 그리고 골프 경기장, 카페, 커피숍, 아이파크몰 안에 있는 그야말로 원스톱 쇼핑이죠. 이 원스톱 쇼핑, 이것이 바로 몰링입니다. 이게 원스톱 쇼핑이다. 그래서 이걸 몰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몰링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미국의 크나큰 쇼핑 트렌드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러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칠판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마케팅의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케팅 개요에 대해서 마케팅 유형 분석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 유형 분석이요. 이 마케팅 유형 분석은 첫 번째로 소비자의 유형이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유형의 다양화.
최근에 가치 소비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형태별로 소비자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소비 트렌드, 가치 소비 트렌드는 트렌드 자체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트렌드 형태를 볼 때 이것도 표로 잠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트렌드 형태를 잡았을 때 이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 정도 잡으면 가치 소비자별 특성이 있어요. 가치 소비자별 특성. 가치 가격형이 있습니다. 가치와 가격형에 대한 트렌드는 어떤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가격, 이런 형태. 요거는 최소의 비용, 그다음에 최상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만족 추구다. 가성비하고는 조금, 가성비는 내가 낸 돈에 대한 대가에 대한 어떤 만족 추구라고 한다면, 가치 가격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뭐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상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건 서비스나 유형의 제품일 수도 있어요. 여기다 대면 이거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가치, 최소의 비용.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가치 가격형이고, 두 번째는 개인 가치형이라고, 우리가 트렌드 형태를 본다면 개인 가치형. 개인 가치형은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거나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경우에 기꺼이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 만족과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 가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좀 어떻게 줄여서 얘기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거나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내 가치 표현을 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소비를 기꺼이 하겠다는 거죠. 소비를 이런 거와 관계없이 기꺼이 하겠다.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자기 만족과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 자기 만족이죠, 그죠? 자기 만족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만족의 개발을 위해서 표현이나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표현이나 활동은 뭐예요? 표현이나 활동은 소비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 서비스와 유형의 자산들을 사겠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 가치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사회 가치형이 있습니다. 사회 가치형. 요것은 사회적인 이슈, 환경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나 환경에 따라서 소비자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와 참여로 사회 전체의 혜택과 공유를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사회가치형인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어떤 거예요? 그다음에 환경에 되게 관심이죠. 우리 환경에 대한 관심.
그래서 소비와 참여로 사회 전체의 혜택과 공유를 소비와 참여로 소비 참여 그죠? 소비 참여 그리고 혜택과 공유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소비를 참여해서 사회적인 전체 혜택과 공유를 공유하겠다는 거죠. 혜택과 공유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가치 소비 트렌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 소비 트렌드 사례는 여러분들 교재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중심으로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또한 그 소비자 유형의 설명과 그다음에 개인 가치형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신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신조를 통한 그 교재를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신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표현, 마케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단어들, 현재 사용되는 그 신조들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가운데 소비자 유형의 하나만을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근데 그 안에 140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140페이지에 보시면 프로슈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프로슈머 어떤 그 소비 트렌드로 해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말은 현재 그 프로슈머가 소비와 생산자가 일체화됐다. 그래서 어떤 생산과 구매에 대한 혁신이다라고까지 얘기해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책자도 나올 정도로 상당한 관심이 있는 그런 신조어인데요. 그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은 잠깐 좀 프로슈머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슈머는 프로듀스 그 다음에 컨슈머 생산자는 프로듀서고요. 플러스 컨슈머는 소비자죠. 그래서 프로와 슈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유형에서 프로슈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런 압축된 합성으로서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개발과 즉 생산과 소비자가 소비 요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하나의 제조 메이커가 되겠죠. 그죠? 제조 회사가 되겠고 또 여기에는 누구예요? 소비자. 요것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조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제조 회사가 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제품 기획 단계에서 상품화까지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다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통해서 신상품 실패 확률 최소화 제품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펜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 펜에 대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되는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가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추세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라서 프로슈머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한다. 소비자가 곧 생산자고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된다. 그래서 가격이 어때요? 이 프로슈머를 통해서는 가격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소비자 자체가 아니 제조사 자체 프로듀서 이 생산자 자체가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에 대한 가격 혁명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가하게 되죠.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어떤 제품의 혁신화, 제품의 혁신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프로슈머는 프로슈머에 대한 그 어떤 트렌드가 일어남으로 해서 제품을 개선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새로운 소비 형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케팅 계획에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STP의 실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STP의 실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및 소비자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STP의 실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칠판 정리하겠습니다.